전기기능사 공개문제 11번 회로 해석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퓨즈를 기점으로 해서 이 앞단은 모터 두 대를 구동하기 위해서 주전원과 모터 간에 3상 3선식으로 결선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주회로도라고 합니다. MCCB, EOCR, MC1을 통해서 주회로선과 모터를 보호해주는 기구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회로 해석을 한다는 것은 이 퓨즈 뒷단에 이 두 가닥 선으로부터 이어지는 제어 회로와 보조 회로를 해석하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동작 테스트는 이 뒷단의 보조 회로, 제어 회로를 해석해서 테스트의 참거짓을 판단하게 됩니다. 주 회로도 쪽의 검사는 전선의 색깔 부분에 대한 육안 검사가 주가 될 거고요. 그리고 주 회로에서부터 보조 회로로 이어져 나오는 전원부에 대한 검증이 있을 겁니다. 먼저 전류가 주 회로부터 분기돼서 나와서요. 첫 번째 우리가 확인해 봐야 될 부분은 이 까만색 점에서 분기해서 전류가 나가서 EOCR 부분에 전원이 인가되는 부분이 될 거예요. 그리고 윗단에는 B접점 쪽은 그대로 흘러나갈 거고요. A접점 쪽에서는 전류의 흐름이 멈추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타입의 전류의 분포가 될 거고요. 그래서 차단기를 올린다. 제일 먼저 우리가 확인해야 될 부분이 EOCR의 전원이 인가되는 부분이 될 겁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 차단기 쪽을 올렸을 때 우리가 만들어 놓은 시스템에서 EOCR의 파워 부분에 불이 들어오는지를 확인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차단기를 내리게 되면 다시 꺼지고요. 회로상에서도 차단기를 올렸을 때 EOCR의 전원이 인가가 되는지 여부, 파워가 온이 되는지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되고요. 첫 번째로 EOCR 테스트는 파워가 온이 된 상태에서 트립을 시켜서, 트립이라고 하면 이 B접점은 떨어지는 게 될 거고요. 여기 A접점은 붙게 되게 될 겁니다. EOCR의 트립에 의해서 옐로 램프에 불이 들어오게 됩니다. 현장에서는 주회로 쪽에 과전류가 흘려져서 그것을 EOCR이 감지해서 트립을 발생시키는데요. 우리가 연습할 때나 시험장에서는 인위적으로 과전류를 흘려줄 수 없기 때문에 EOCR의 기구를 보게 되면 이 테스트 키가 있습니다. 이 테스트 키를 누르면 트립 시그널이 발생되고요. A접점은 붙고 B접점은 떨어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봤을 때 EOCR의 테스트 키를 눌러서 트립 상황을 만들어냈을 경우에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은 옐로 램프에 불이 들어오는지 여부가 될 겁니다. 테스트 키를 눌러볼게요. 옐로 램프에 불이 들어오죠. 다시 테스트 키를 누르게 되면 옐로 램프는 꺼지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EOCR 테스트를 수행할 수 있었고요. 다시 테스트 키를 눌러서 B접점, A접점의 상태를 유지하고요. 이제 두 번째 테스트는 PB1 푸시 버튼에 대한 테스트가 될 겁니다. 이쪽에 푸시 버튼을 누르게 되면 릴레이 쪽에 전원이 인가될 거고요. 이 릴레이의 전원이 인가됨으로써 이쪽 릴레이의 A접점이 붙어서 화이트 램프에 불이 들어올 거예요. 단, 공개문제 11번의 좀 특이한 점은 우리가 자기유지 회로로 썼던 이 A접점이 한시 접점의 A접점이 될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푸시 버튼을 누르는 시간이 우리가 설정한 타임의 시간 이상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설정한 타임보다 빠르게 눌렀다 떼게 되면 이 한시 접점은 동작을 하지 않기 때문에 바로 푸시 버튼을 놓는 순간 이쪽으로 진입하는 전류는 끊어지게 될 거예요. 자기 유지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푸시 버튼을 누르는 시간이 설정한 타임 시간 이상이 돼야 된다는 게 이 회로도에 체크해야 되는 포인트가 되겠죠. 그래서 테스트를 해보면요. 최대한 타임 시간을 좀 짧게 가지겠습니다. 짧게 가져서 한시 접점의 동작 시간을 빨리 해서 자기 유지 회로가 푸시 버튼을 눌렀다 떼더라도 유지될 수 있도록 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온 키고요. 그리고 푸시 버튼 1을 눌렀을 때 화이트 램프가 들어오죠. 그리고 리셋 버튼을 눌렀을 때는 다시 꺼지고요. 그러나 만일에 타임 시간을 좀 길게 잡는다고 하면 푸시 버튼 1을 눌렀다가 떼더라도 자기 유지가 안 될 겁니다. 이 한시 접점이 설정한 시간 이후에 동작하기 때문에 푸시 버튼 눌렀다가
여기서 세팅한 시간보다 짧은 시간에 푸시 버튼을 놓게 되면 흐르는 전류는 끊어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최대한 푸시 버튼의 시간을 테스트할 땐 짧게 잡고요. 눌러서 타이머에 보면 이 업 램프가 켜질 때까지 푸시 버튼을 눌러줘서 업이 켜지면 한시 접점이 붙는다는 얘기죠. 붙어졌을 때 비로소 화이트 램프가 계속해서 점등이 될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제 테스트할 때 푸시 버튼을 눌러서 이 업이 켜질 때까지 그때까지 푸시 버튼을 눌러줘야 됩니다. PB2의 동작도 PB1과 동일합니다. PB1과 PB2는 동일한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PB2 쪽에도 타임의 시간에 따라서 화이트 램프의 켜짐이 일어날 거고요. 여기 업이 딱 켜지는 순간 이 T2 쪽에 한시점점이 붙어서 자기 유지를 이루고요. 릴레이 2의 전원이 인가돼서 여자됨으로써 X2가 붙어줘서 마찬가지로 화이트 램프에 불이 들어오겠죠.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PB2도 시간을 짧게 가져가게 되면 한시점점이 바로 붙기 때문에 자기 유지 회로가 이루어지고요. 만일에 시간을 조금 길게 가져가 볼게요. 그렇게 되면 누르더라도 한시접점은 이 시간 동안에 붙지 않기 때문에 자기 유지가 안 됩니다. 그래서 화이트 램프는 켜지지 않게 될 거고요. 타임의 설정에 의해서 자기 유지 회로를 만들어줘서 이 화이트 램프를 켜지게 하는 테스트를 해보았습니다. 리미트 스위치를 동작시켜서 모터를 가동시켜 보는 테스트가 되겠습니다. 리미트 스위치는 외부의 압력에 의해서 단자에 철편이 붙음으로써 도통에 의해서 모터를 가동시켜주는 구조인데요. 우리가 리미트 스위치는 연습 때나 시험장에는 따로 없습니다. 그래서 단자와 단자의 선을 이렇게 연결시켜 줌으로써 리미트 스위치가 동작했다라고 모의 상황을 만들어 주는 겁니다. 그래서 리미트 스위치에 해당되는 두 개의 단자의 선을 이렇게 도통시켜 줄 겁니다. 자, 도통시켜 주게 되면 PB1을 누르는 순간 이쪽으로도 전류가 흐르죠. 그래서 MC1에 전류가 인가되면 MC1에 의해서 주회로도 쪽에 MC1의 스위치가 닫힘으로써 모터는 동작하고요. 그리고 여기 있는 MC1에 A 접점도 붙어서 레드 램프에 불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B 접점에 MC1은 떨어짐으로써 화이트 램프에는 불이 들어오지 않겠죠. X1에 의해서 A 접점은 붙더라도 이 MC1에 의한 B 접점에 의해서 떨어짐으로써 화이트 램프에는 불이 들어오지 않게 됩니다. 시험장이나 연습장에는 모터의 결선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레드 램프의 점등을 통해서 모터의 동작을 가상으로 예측할 수 있을 겁니다. 차단기를 올리고 PB1을 누르게 되면 레드 램프에 불이 들어오고 그에 따라서 M1이 모터가 동작하는 부분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시 리셋하고요. 리미트 스위치 2도 리미트 스위치 1과 동일하게 동작이 이루어집니다. 리미트 스위치 2 쪽에 도통을 통해서 MC2와 M2의 동작과 그린 램프의 점등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리미트 스위치 2 쪽에 결선을 해보도록 할게요. 리미트 스위치 2의 결선입니다. 자, PB2를 눌렀을 때 그린 램프에 불은 들어오고 그리고 두 번째 모터가 동작을 하게 됩니다. MC1 쪽의 회로와 MC2의 회로는 동일합니다. 그래서 결과는 같게 될 거고요. 공개 문제 11번에 좀 핵심적인 테스트 포인트가 되겠죠. PB1이 눌러지고요. 그에 따라서 리미트 스위치가 도통된 상태에서 MC1의 동작에 의해서 레드 램프가 켜진 상태입니다. PB2를 누르게 되면 PB2 쪽에 이 X2에 의해서 이 타이머 1 쪽 위에 있는 이 X2의 B 접점이 떨어지게 됩니다. 이 타이머 1의 전류가 공급이 안 되면 이 회로 자체가 끊어지게 돼요. 자기 유지 회로를 지금 한시 접점에 의해서 유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타이머 쪽의 전류를 끊어주게 되면 이 한시 접점이 A 접점으로 떨어지게 되죠. 그러면 PB2를 누르는 순간 이쪽으로 흐르는 전류는 끊어지게 됨으로써 MC1에도 전류가 공급 안 될 거고요. 그리고 그에 따라서 레드 램프도 꺼지고 모터도 꺼지게 될 겁니다. 리미트 스위치의 도통이 이루어지게 되면 X2가 붙더라도 이 B 접점은 떨어져서 화이트 램프에 불은 안 들어오고요. 대신
그린 램프에 불은 켜지고 M2가 동작하게 될 겁니다. LS1과 LS2를 동시에 도통시킨 상태에서 PB1을 누른다. 그러면 MC1은 동작합니다. 그리고 레드 램프와 M1 동작하고요. 이 동작하는 상태에서 PB2를 눌렀을 때는 이 MC1 쪽에 흐르는 전류는 끊어지고요. 이 X2의 비접점 때문에 끊어집니다. 그와 동시에 MC2의 전원은 공급됨으로써 그린 램프에 불은 들어오고 M2가 동작하게 될 겁니다. 반대도 마찬가지예요. PB2에 의해서 MC2가 먼저 동작하고 있는 상태에서 그린 램프가 켜지고 M2가 동작하고 있는 상황에서 PB1을 누르게 되면 마찬가지로 MC2와 그린 램프 M2는 꺼지고요. 이 X1의 B접점 때문에 꺼지게 됩니다. 그와 동시에 MC1과 레드 램프와 M1은 동작하게 됩니다. 쉽게 해서 리미트 스위치가 양쪽에 도통된 상태에서는 푸시 버튼 1을 눌러서 모터 1을 동작시키고 레드 램프가 점등된 상태에서 푸시 버튼 2를 그 다음 누르게 됐을 때 앞선 MC1과 레드 램프는 끊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뒤이은 MC2와 그린 램프가 동작하게 될 거예요.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푸시 버튼 2를 눌러서 MC2와 그린 램프가 켜져 있는 상태에서는 PB1을 누르게 되면 앞선 MC2와 그린 램프는 꺼지게 되고요. 뒤에 입력된 MC1과 레드 램프는 동작하게 될 거예요. 이게 후 입력 우선 회로라는 건데 동시에 모터 두 개의 동작은 막아주고요. 뒤에 입력된 회로의 활성화를 시켜주고 앞선 회로도는 끊어주는 회로가 될 겁니다. 테스트 해보도록 할게요. LS1과 LS2를 동시에 도통시킵니다. 자, 그 상태에서 PB1을 누르게 되면 레드 램프와 M1은 동작합니다. 자, 이 상황에서 PB2를 누르게 되면 끊어지고 그린 램프와 M2가 동작할 거예요. 자, 그린 램프와 M2가 동작합니다. 자, 이 상태에서 다시 PB1을 누르게 되면 이번에는 레드 램프와 M1이 동작함으로써 모터가 동시에 동작하는 부분을 막아주고요. 뒤에 눌러지는 버튼에 의해서 후입력 우선 회로가 만들어지게 됐습니다.